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죠. 실업률이 3.8%로 집계가 되면서 나빠진 실업률에 따라서 오히려 기대감은 좀 증폭되는 모습이에요. 금리 인상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고용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축을 더 쓰게 된다라면 부담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배경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래량 둔화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었죠. 그럼에 따라서 8월 초반부에 매수했었던 투자자들이 이번 단기 반등을 통해서 본정권 들어오니까 매도를 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8월 초반에 매수가 많이 집중됐었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가 반등 치고 올라가니까 매도를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사는 9만원대 이상까지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후의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주들 요즘에 계속적으로 핫한 그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뜰 수 있을 것인가? 자, 주도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달라붙어야 되는지, 또 로봇주들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더 많이 커질 거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이고요. 월요일 시작하도록 합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조금 올라가서 마감되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네, 오른다기보다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올라왔지만 나스닥은 소폭 떨어졌죠. 하지만 이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죠. 0. 몇 프로 아주 거의 미세한 정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시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들을 계속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서서히 둔화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 8월달 실업률은 3.8%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3.5였어요. 근데 3.8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 됐고요. 제가 딱 말씀드리는 기준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대, 미국 실업률가 4%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자, 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실업률이 4%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점을 두고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는 내리거나 또는 홀딩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3.8%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축을 종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18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질적으로 7월과 6월달 신규 고용 건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8월의 고용 증가 여파를 상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우, 이거 기술주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는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주 성장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용의 어떤 추가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적당히 냉각되면서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힘을 실리고 있다. 연준은 그런 거예요. 고용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금리에서는 잡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찾아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와이낫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신호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실업률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9월달 CPI 지표, 그 다음에 FOMC 9월달은 동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포지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오히려 연준을 압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내년 초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소 이렇게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뉴욕 증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자, 즉 이게 뭐냐면 네, 영어면 경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영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 곧 네, 굿 뉴스다. 즉 나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지금 일단은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들이 계속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떠났던 그 트레이더들이 대거 증시로 복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번 그 지난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해서 이번 9월 4일까지 휴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복귀가 되면서 이제 매매에 대한 어떤 거래량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봐라, 좋아졌잖아 라고 시작하면서 매수를 막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9월 한 달 정도는 혼조성 양상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가을철 들어서면서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정해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9월달에 계속 증시가 안 좋았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8월달도 뭐 증시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다지 네, 나빠 보이진 않았고요. 네, 언제나 주식시장은 위험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1945년도부터 뉴욕 증시를 분석했을 때 9월달 증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의 요인이다. 근데 매번 그렇게 9월에는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사실 네, 잘 맞지 않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네, 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코스피 지수가 2490에서 2610포인트. 자, 지난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증시는 이미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하단에 대한 경계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2610포인트와는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이고요. 2490하고는 조금 멀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갈 수 있는 변동성 폭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올라갔을 때 때리고 내려오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상황이라서 자, 증시 움직임은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주 초반에는 이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치고 올라간 데다가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상승해 줄 수 있다라면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2600을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 상승을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9월 4일, 5일 한 6일 정도까지는 흐름들을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반부, 이제 주 중후반부부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착 달라붙거나 조금 애매한 모습으로 가겠죠. 왜냐면 바로 이제 다음 주 14일이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냉각될 수 있다.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을 많이 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었던 인터넷,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과 헬스케어에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지금 이제 가장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9월 달에 가장 큰 기대감. 이건 뭐냐면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어차피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성수기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의 유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면세점, 백화점, 유통, 여기다가 뭐 카지노, 뭐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항공 뭐 이런 쪽 대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주들은 여기서 약간 밀려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반일 감정에 대한 어떤 수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중국이 일본 쪽 그 여행 티켓을 다 이제 취소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요. 10월 2일날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죠. 그래서 6일 연휴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10월 9일까지 어마어마한 휴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지금부터 벌써부터 일어나기는 모습이고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죠.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제한폭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은 이번 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주 초반부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연결해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본전 왔다. 네, 매도하자. 지난 주말에 7천억 넘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투 개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 변화로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이제 8월달 초반부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8월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개인들이 많이 산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계속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저점 잡고 8월달까지는 안 올랐죠. 9월 1일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1일날 이례적으로 엄청난 상승하게 되니까 여기다 갖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가 1일날 전일 대비 4,100원이나 올랐습니다. 6.1% 정도 상승했고요. 7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7만 전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물린 가격대가 대부분 7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한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은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7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수 주체는 일단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여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귀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최근에 53%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자, 가장 높았었던 9만 원대의 외국인 지분율이 56%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3%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은 이제 막 7만 원 넘었습니다. 자, 8만 원 되기 전까지 외국인들 지분은 56%를 넘어설 걸 생각합니다. 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격대가 더 싸게,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분율이 53%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량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은 수량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 9만 원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중을 56%를 덜어내고요. 그다음에 훅 떨어졌어요. 50% 미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채워오는 게 싼 가격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금액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정도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금액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 차이가 상당히 클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에서 15% 이상은 더 다운된 가격대에서 예전의 물량을 회복할 것이다. 자, 어마어마하겠죠. 겨우 그거밖에 안 되려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뭐 10조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10조 원이고요. 10% 정도로 생각하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요. 근데 기간적으로는 한 2년 정도. 2년에 1조 원 벌었다. 뭐 그렇게
나쁜 수치 아니지 않나요? 네. 2년에 1조 원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은 또 공매도로 수익도 낸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네, 엔비디아의 이 AI 반도체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네.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수주를 확정 지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만 좀 얘기해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6% 정도나 뛰어올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하세요. 이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지. 이제 나중에 더 올라간 이후에 AI 반도체 뭐 저만큼까지 올라가서 삼성전자 뭐 9만원 10만 되면 그럴 때 관심을 가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네, 이 반도체 AI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2차 전지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조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 HBM이 기존 디램 대비해서 가격이 10배 이상 네, 비쌉니다. 근데 이게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동차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온 사방팔방 그 별의별 곳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주면 되죠.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네, 2030년까지 현재 가치 대비해서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배 정도 성장하는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HBM. 이 HBM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9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혜는 누가 본다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지만 얘네들이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부품주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중소형 부품주들은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파생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당연히 갖고 가시는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중소형주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AI 쪽은 네, 아직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또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과연 뜰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어요. 삼성, 하나그룹이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인건비 절약에다가 정확성 확보 이런 것들이 로봇 산업에 본격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건비 절약은 정말 이거는 사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불평불만이 없어요. 로봇주들은.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4시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관리하는 사람만 일단은 2교대로 또는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로봇은 힘들 게 없잖아요. 전기만 공급해주면 계속적으로 지가 일을 할 수 24시간. 그러니까 생산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10명 필요할 거 관리자 3명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더 많은 생산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로봇은 항상 네, 같은 곳에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뛰어나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정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관련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가장 네,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지난 주말에 종목 진단을 해드렸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업무 협약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15%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 다음에 M&A 이슈를 만들어낸다. 그럼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장 먼저 수혜가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냐면 내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런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낸 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국내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단체 급식 로봇 이런 것도 진행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고 점점점 산업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인간미가 없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이런 쪽에서는 로봇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오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력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하나 로보틱스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테크 음식 자동화 로봇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었던가요? 커피 타주는 로봇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열심히 나타날 수 있겠죠. 커피 타주는 로봇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커피값 그냥 입금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네 메뉴만 정해주면 거기서 커피를 타가지고 네 둘둘셋으로다가 돌려서 그냥 딱 네 맛있는 커피를 대령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제는 더 큰 거, 이제 음식을 조리한다라든지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게 됐을 때 상당히 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사실 주도주라는 것은요, 시장을 끌고 올라갈 정도의 어떤 그런 덩치가 좀 있어줘야 돼요. 주도주는 지 혼자만 막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지들이 올라가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테마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10위권 진입을 했나요? 그 정도로 등치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관련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아시겠지만 뭐 몇천억밖에 안 할 때는요. 시장 저 변들이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치고 올라갔고 또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저 뒤쪽에 있다가 네,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던 건데 걔네들이 밀려나게 된다면 또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또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걔네들의 시총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 또 하나 로보틱스가 출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너지를 갖고 올 수가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도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업들도요. 뭐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산업용 로봇까지 해서 많이들 수혜를 받게 될 걸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에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시총이 생각한 것만큼 커지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별표를 좀 쳐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이미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실치 않고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본다면 더 많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거는 네, 지난 주말에 종목 진단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로봇 산업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빠진 실업률에 대한 기대감이 쑥 커졌다. 실업률이 나빠지니까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 인상,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급등함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도가 늘어났다. 7만원대 8월 초반부부터 많이 샀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그냥 힘들어 하다가요. 주가 올라가니까 다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9만원 이상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없다면 매수해야 되지만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는 놓치지 말고 매수하시고요.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잘 들고 가시면서 네, 계속 수익을 키워나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뜰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미래성도 상당히 크죠. 다만 뭐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좀 걸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은 이제 상용화돼서 잘 된다, 당연한 것이 돼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잘 안 오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선반영을 시키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이 로봇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만 관리자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을 생각해 본다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주도주 개념으로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충분히 주도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주식과 싸워 이기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주식 투자는 이론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이 중요하다.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칙, 기준, 여기에 따라 투자해라. 네,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하기가 상당히 피곤하죠. 그럴 때는 원칙,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칙에 딱 의거해서 투자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해. 이거만 할 거야. 다른 거 변수에 포함되는 건 하지 않아. 어차피 내가 그것까지 다 감당할 수 없어. 자, 2,000개 넘는 종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종목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칙과 기준 반드시 세워놓고 잊어먹지 마시고 네, 그 부분들 잘 지키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아침에 또 맛있는 식사들 하시고요. 느긋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9시에 무료방송이 있으니까요.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